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예비과정 통합사회 윤리와 일반사회 영역을 맡고 있는 원택쌤 임원택입니다. 자, 이제 10강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우리가 총 30강인데 그 중에서 10강을 공부할 겁니다.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벌써 3분의 1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OT에서 선생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의지, 선생님이 준비물 뭐라 그랬죠? 기억나요? 교재, 그 다음 필기구, 의지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통합사회를 벌써 준비하겠다고 생각한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한 지 3분의 1 지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출발할 때의 그 마음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조금 해이해졌다면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10강에서 다시 만나게 됐고요. 그동안에 우리 찐웅쌤과 우리 지리 영역 재밌게 즐겁게 공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요, 우리 통합사회 4단원 중에서 총 9개의 단원 중에서 4단원의 막을 여는 그런 강의입니다. 바로 10강이고요. 10강의 주제는 바로 얘네입니다. 얘네죠.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이 될 거예요. 우리 10강에서 다루는 내용의 키워드는 이 두 가지인데요.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요, 인권 보장의 역사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권의 확장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인권 보장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권의 확장은 우리 고등학교 올라와서 통합사회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입니다. 인권, 역사, 확장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공구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갑니다. 성공구호 준비. 함께 합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최고다. 오늘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입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함께 올챙이의 기억부터 가볼게요. 올챙이는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사회 2에서 배운 적이 한번 있습니다. 언제 배웠냐면 인권보장의 역사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단원이 중학교 사회 2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중3 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2학기 때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이 배운 지 얼마 안 된 내용입니다. 기억나지?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내용까지 다 합쳐서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고등학생으로서 배워야 될 내용까지도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개굴 개념 굴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72쪽입니다. 개굴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요, 우리 인권의 의미와 발전 과정입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권의 의미라는 게 나와요. 인권이 뭐죠, 여러분들? 그렇지, 누구의 권리야? 인간의 권리. 누구라고? 인간의 권리라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모든 인간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이유로 뭘 보호받나요? 빨간색 밑줄 갑니다. 존엄성을 보호받는다. 뭐를요? 존엄성을 보호받는다. 인간 존엄성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소중하다. 누구와 비교해서 소중하거나 누구와 비교해서 잘났다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그 자체만으로도 존엄하고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게 바로 인권의 의미입니다. 됐죠? 그 다음은요, 인권의 특성을 가겠습니다. 인권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안 했던 내용이에요. 별표 붙이고 갑니다. 인권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는 보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편성은요, 여기에다 추가로 밑줄 치겠습니다. 인류 구성원 모두가 가지는 권리. 누가요? 모두가 가지는 권리. 피부색 상관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종교가 뭐든 상관없이, 아빠가
부자든 가난하든 아빠가 귀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다. 바로 보편성입니다. 다시요. 보편성이라는 건 모두가 가지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됐죠? 두 번째는요. 천부성입니다. 천부성. 천부인권 할 때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천부인권이 뭐지? 하늘천, 부여하다 부자. 하늘이 부여한 권리야. 그러니까 천부성이라는 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야. 누가 준 거야? 하늘이 줬으니까. 다시 천부성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당연한 권리다. 누가 줬으니까? 하늘이 준 거니까.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요. 불가침성이야. 불가침성. 불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해? 침범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남에게 줄 수 없는 거다는 거예요. 다시요. 불가침성.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얘는 불가침성이고요. 얘는 불가양성이라고 합니다. 양도. 누구한테 주는 거죠.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요. 누구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는 그런 성격을 바로 불가침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항구성 가겠습니다. 일정 기간에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영구히, 영원히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항구성. 인권이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인권 보장되는 거가 아니라 영원히, 항구적으로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자, 눈 감으세요. 눈 감어. 자, 인권의 특성 갈게요. 눈 감고 대답하세요. 첫 번째, 인류 구성원 모두가 가지는 특징. 보편성입니다. 눈 뜨지 마. 두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줬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야. 뭐지? 천부성이야. 천부성. 세 번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 뭐지? 눈 뜨지 마. 불가침성. 그 다음 마지막, 영구히, 항구적으로 보장되는 거야. 뭐지? 항구성입니다. 이제 눈 뜨세요. 보편성, 천부성, 불가침성, 항구성. 이것이 바로 인권의 특성입니다. 보편성, 천부성, 불가침성, 항구성입니다. 좋아요. 인권의 특성을 정리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뭘 들어갈 거냐면 인권 보장의 역사로 들어갈 거야. History of 인권 보장. 인권 보장의 역사로 가보자. 인권이라는 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보장된 건지 가겠습니다. 인권 보장의 역사에서 처음 나오는 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뭐라고요?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은 시민계층이 자유와 평등을 요구한 거야. 다시요. 시민계층이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면서 혁명을 일으킨 게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대표적인 건 3대 시민혁명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3대 시민혁명인데 선생님이 하나 빠뜨린 거 있죠? 얘네야. 별표 붙여놓은 별표. 여기서 말하는 시민 계층들은요. 지금의 의미랑은 좀 달라요. 당시의 시민들은요. 노동자, 여성, 농민들은 포함이 안 돼. 그럼 누구만 포함되는 거냐? 어느 정도 자본주의의 혜택을 받은, 돈도 좀 있고요. 교육도 좀 받은 사람들이야.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면서 일으킨 게 이런 혁명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에 영향을 받았을까? 그게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천부인권 사상. 천부인권이 뭐죠? 그렇지. 하늘이 부여한 권리.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당연한 권리를 바로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근대적인 사상가들에 의해서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소중하고 천부적인 권리를 가져라는 걸 깨우치게 된 거야. 두 번째는요. 계몽사상입니다. 계몽사상. 이 몽자는요. 어리석다, 무지몽매하다 할 때 몽자예요. 그 다음에 개자는 깨우치다 할 때 개자입니다. 당시에 17세기, 18세기의 인간들은 굉장히 흥분 상태였어. 왜? 급격한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이 못할 건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아, 과학의 발달,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이성이 정말 중요하고 이제 인간은
탄탄대로를 걷게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나오고요.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 사회나 혹은 국가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렇지.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시요. 국가나 사회라는 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왕이라는 것이 신과 같은 존재다가 아니라 그래, 난 사람인데 사람에게는 천부인권이 있대. 그리고 사회나 국가도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든 거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안 되겠어. 들고 일어나야지. 이게 바로 시민혁명이었습니다. 됐나요? 정리합니다. 상공업 계층으로서 부를 축적했던 시민계층이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자유와 평등을 달라라고 일으켰던 혁명들이 바로 3대 시민혁명이에요. 다시요. 상공업을 통해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계층이 이런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자유와 평등을 달라며 일으킨 혁명이 바로 이 3대 시민혁명이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제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갑니다.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림. 프랑스 혁명 이전의 사회 상황. 우리 자료탐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도 한 번쯤 봤어. 중학교 사회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이 밑에 있고요. 두 명의 사람이 위에 있습니다. 두 명이 위에 사람은 딱 봐도 뭔가 깔끔해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신났어. 얼굴 자세히 봐봐. 웃고 있어. 편안해. 즐거운 거지. 1신분 성직자들입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사람 2신분 귀족. 이 사람들은 특권 신분이야. 전체 인구의 극소수야. 2%밖에 안 돼. 그런데 당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당시 프랑스에서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2%의 사람들이 50%의 땅을 갖고 있었어. 극도로 불평등한 상황이죠.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힘들어 보이는 이 사람은 누구냐? 제3신분입니다. 나머지 시민계급, 농민들, 노동자들. 이 두 부류의 극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비특권 신분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가 바로 구제도의 모순입니다. 구제도라는 건 옛날 제도를 말해. 옛날 제도.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옛날 제도는 이런 상황이었어. 제3신분이 특권층을 위해 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기에 모순점들, 특권층이 프랑스의 절반 이상의 땅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 때문에 이런 모순들이 쌓이고 쌓여서 끓고 끓어서 터진 게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시민들은 이 혁명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자유권, 두 번째, 평등권입니다. 자유권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고요. 너무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우리가 보통 있기도 해요. 두 번째 평등권은요,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배경, 영국의 명예혁명의 결과입니다.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혁명의 결과 독립선언문. 프랑스의 혁명 결과 프랑스 인권선언입니다. 자, 자유와 평등권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얻어낸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가장 처음에 확립된 기본권, 바로 자유권과 평등권이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기에 프랑스 인권선언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 살짝 보여드릴게요. 같이 볼게요. 네, 프랑스 인권선언 1조